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역사 스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이제 번외편으로 이어서요. 미국의 금융 위기와 중앙은행의 탄생,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금융으로 본 세계사를 읽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쪼개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한 10부작으로 대략 11부작인가 10부작인가 그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연이어서 이제 연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의 금리, 저번 주가 아마 프랑스의 전체주의와 미국의 성장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이어서 이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이 120만 제곱킬로미터를 그 당시에 멕시코가 뺏겨요, 땅을. 미국과의 이제 전쟁을 이제 1846년에서 이제 결국 패하고 말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웃긴 게 뭐냐면 거기서 2년도 안 돼서 골드러시가 생겨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금강러시가 이제 퍼져가지고 30만 명이 이제 그쪽에 몰려서 이제 거기 중국인들을 비롯해서 중남미, 미국인에서 이주민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게 인구가 유입돼가지고 여기 질병도 그때 당시에 이제 발생도 하고 어쨌든 하루 1인당 평균 수입이 처음에는 2,000달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년 동안 이제 금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늘어나가지고 너도 나도 캐니까 이제 이게 전 세계의 절반까지 이제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한번 난리 났었죠. 화폐 공급량이 금 생산량을 넘어서서 결국은 10년째가 지나서 이제 하락장이 오고 말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1850년대는 철도 횡단 사업하고 이 골드러시에다가 막 또 이제 공업용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어서 일단 과잉 생산이 악순환이 시작하는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어쨌든 얘네가 1차 경제공황은 이때 한번 와요. 미국의 경제대공황이 1929년이 이게 세 번째 공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1800년대 한 70년대 한번 오고 1906년쯤에 한번 또 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9년에 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때 한번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위기를 맞이하죠. 어쨌든 그 사이에 이제 남북전쟁도 한번 일어나서 이제 공업이 발달합니다. 남부는 이제 노예플레이션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해서 이제 추수를 하고 대출금을 갚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불쌍하죠. 그 흑인 애들을 이용해서 이제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그걸로 이제 북부은행들은 대출 이자가 높아서 주의원들은 미 중앙은행을 폐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북부는 은행을 폐지하는 쪽이 더 강했어요. 어쨌든 이제 남부하고 북부가 이제 골이 이제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사탕수수를 재배를 하는 농장 노예 위주고, 한쪽은 공업을 위해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노예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서로 의견이 안 맞는 상태에서 점점 벌어지다가 급기야 이제 드디어 남북 전쟁이 생기게 되죠. 즉 원료 수출에 타격을 주는 바람에 이 관세 장벽을 높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를 예를 들자면 관세 장벽을 높여서 수입을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이었는데 이게 남부 노예주들한테는 안 맞는 거죠. 왜? 원료 수출에 타격을 주는 바람에 이제 링컨을 욕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털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개 정도 주가 아마 연방을 탈퇴하면서 남북끼리 이제 뭉쳐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죠. 그래서 이제 북부주 은행들은 파산을 막고자 이제 그린백을 발행합니다. 또 전쟁 비용을 마련하고자 링컨이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국의 화폐를 통일하고 새 정부의 통화 정치를 하려고 이제 링컨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전쟁에서 이겼지만 총 맞아서 죽게 되죠. 어쨌든 JP 모건이 주식시장에 발을 들이고 거래량이 런던의 10배가 달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JP 모건이 존 모건이 이제 돈을 벌어서 월스트리트가 이제 금융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주주국이 생긴 이후로 이 월스트리트가로 옮겨가면서 이 전쟁으로 돈을 번 존 모건이 이제 JP 모건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미국이 금은본제였어요. 또 금이 좀 먼저 이제 주류가 되기 시작했었는데 이때 영국에서는
아이작 뉴턴이 영국 왕실의 조폐국장으로 30년간 근무한 기록이 있어요. 이거 아마 TV에서도 소개됐을 텐데 영국 본토도 금이 귀했지만 해외에서는 반대했어요. 뉴턴은 영국 내에서 값이 싼 금으로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형법도 추가했어요. 규정법도 바꾸면서. 그래서 외국에서 은을 가져와서 금으로 바꿔서 이득을 취하는 놈들한테는 처형을 시키는 그 형법을 강화시켰어요. 이게 뉴턴이 만든 겁니다. 이 처형시키는 법을. 이걸 금으로 바꿔서 몰래 이자를 받아먹는 애들은 강력하게 저거 했고, 또 하나는 잉글랜드 은행의 엄격한 채무 대리권으로 실질적인 근본이제로 아예 그냥 해버렸어요. 즉 은으로 이제 통화를 못 시키게끔 한 것도 있었고, 또 근본이 이제 법안을 또 만들어서 법정 화폐도 선언도 시켰어요. 다 이게 뉴턴이 한 겁니다. 근데 뉴턴이 하나 더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화폐 그때 당시 위조가 전체 화폐량의 10%에 달해가지고 뉴턴이 머리 써서 만든 게 바로 톱니바퀴입니다. 그걸로 이제 훼손한 걸 알아가지고 이제 방어 목적으로 이제 그때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죠. 어쨌든 뉴턴이 이렇게 30년 동안 주주국에서도 일했던 경력이 있었고, 어쨌든 1850년대 이제 산업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영국의 왕상품을 구매하는 동시에 원자재도 이제 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이제 프랑스, 나머지 이탈리아도 이제 점점 이제 산업지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부호들이 생겨나면서 그 당시 영국이 이제 기초통화 국가라 가지고 이 부자들이 파운드화를 이제 재산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제 대규모 은강도 발견되고 뭐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근본 화폐제로 영국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 먼저 근본 화폐제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이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원화민화 수표를 발행하면서 이걸 사들입니다. 일부 은행들의 유가증권 같은 거는. 그래서 이걸 대출 시장에서 조정을 하면서 이제 근본 화폐에 유통을 시키면서 이제 화폐 시장에 환율도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국면에 따라서 임의로 화폐를 이제는 남발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강화가 된 거죠. 이제 형법도 강화됐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화폐 주조법에서 이제 은을 포함시키지 않고 이제 영국은 이제 하나의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먼저 메카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으로 화폐를 만들면 언젠가 화폐는 줄어들 것이고 상품의 가치는 더 떨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해서 나중에 이제 권력자들이 이제 여기서 더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이제 금태환법을 이제 생각하게 이르게 됩니다. 어쨌든 미국은 그 당시 이제 오락가락합니다. 이제 금은보제 화폐제에서 공화당은 금태환법을 지지하는 쪽으로 영국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은매입법으로 또 맞서가지고 미국이 여기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은 가치 고정 비율로 대립을 하게 돼서 아직까지 미국은 좀 더 금은 본위제가 더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사건이 하나 터지죠. 유나이티드 구리 회사가 파산하면서 대규모 인출 사태로 제2의 경제공황이 또 여기서 일어납니다. 니커버커 신탁회사가 파산되고 자살하고 그래서 대출 이율이 70%대로 올라서 이때 이제 근본이제가 다시 또 확고하게 들어서면서 미국은 이제 근본이제로 가는 이제 길이 틉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당수 기업들이 이때 파산하고 실직자가 생기면서 이때 뉴욕 거래소가 한번 휘청합니다. 그래서 일부 돈이 영국으로 빠져나갑니다. 어쨌든 영국으로 빠져나가도 미국은 공업국가로서의 또 이제 기본기가 있고 또 이때 자동차가 또 많이 또 활성화돼서 포드가 이제 이때 이제 자동차를 많이 찍어내서 많이 팔리면서 미국은 다시 그 영국한테 뺏겼던 그 패권을 다시 이때 이제 공업 패권을 다시 또 일식으로 또 갖고 옵니다. 뭐 어쨌든 이제 1908년에 이제 강화가 됩니다. 이제 그때 올드리치 브리랜드법이라는 게 또 생기고 유동성 화폐가 긴급한 시기에는 화폐 공급에 의무를 부여하는 상하원이 이제 관여할 수 있는 통화위원회도 설치되고 약간 규정이 이제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은행의 대출을 중앙기관 통제권이 이사회에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게끔 이걸 올드리치 은행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좀 이제 어렵죠. 이게 생소한 것들인데 어쨌든 이때 이제 우드로 윌슨도 당선이 되고 미국은 이제 완전히 근본이제로 이제 좀
힘을 싣게 돼서 이게 이제 은본위제가 이제 약간 이제 앞으로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연방중앙은행을 이제 1912년에 이제 위드 윌슨이서부터 해가지고 다시 뉴욕시티 은행장서부터 해가지고 행정국가들이 뭉쳐서 13년에 결국은 출범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두 번이 더 있었는데 1870년대, 또 1890년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해산이 안 되고 이건 의무 뭐 기간도 15년, 20년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연장.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에 결국은 하원을 통과시킵니다. 연방 준비 제도를 중앙은행으로 한번 반발을 해가지고 연방 준비 제도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도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연방 준비 제도의 서막을 이때 엽니다. 단 강화는 됩니다. 이제 금융법이 좀 더 강화돼서 연준 이사회 12명의 허락과 또 각 사립은행들이 이제 뭘 하려면은 이제 얘네들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이제 약간 이제 규제가 이제 같이 이제 공동으로 통제하는 이제 은행으로 이제 미국은 전 세계 이제 영락은행을 뛰어넘는 이제 초대규모 은행이 생겨난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역사가. 이게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의 이제 탄생인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예.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학습 스타파의 박상욱의 순서였습니다.